지금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HTML 태그 중 하나가 이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버튼입니다. 버튼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디를 트랜지션. 참고로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컬러 1S로 하고 그 다음 바디에 호버를 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자, 이게 안 되면은 하이트를 100VH로 바디 호버 백그라운드 컬러. 왜 안 될까요? 호버 맞죠? 이상하네.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이상하죠? 이렇게 빼볼게요. 호버. 아, 됐다. 여기까지가 바디여서 그런가? 자, 아무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바디에 아마 여기일 거예요. 지금 바디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 엘리먼트가 있는 곳까지가 아마 바디일 텐데, 아무튼 이게 CSS로는요 뭐 일단 잘 바뀌어요. 그쵸?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CSS만 쓰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떼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 클릭하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떼도 이 상태가 영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써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쓰는 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우선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body 하고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한 다음에 body. 자,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body.style background color world. 자, 그리고 클릭 A.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함수입니다. 펑션이 함수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이 A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A를 이걸 클릭했을 때 적용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코드펜을 다시 실행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7입니다. 7. 이렇게. 그러면 CSS는 다 지울게요. 아무런 게 없죠? 오직 얘랑 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뭐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꾸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이 말이 그냥 그래요. 이 말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B라는 걸 만들고 이 B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A 버튼, B 버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A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골드로 바뀌고 그 다음 B 버튼을 누르면 다시 흰색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CSS는 그냥 간단하게 호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색깔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팝업이 뜬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HTML, CSS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이트를 만들 때 이것도 꽤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울 수가 없겠죠. 근데 얘랑 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라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이걸 시작하면요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만둡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코드.org 같은 것도 미리미리 조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대부분 이거를 포기하는 분들은 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코드.org 같은 알고리즘 같은 거 있죠. 이런 알겠죠? 요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이거를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푸는 이유 중 하나가 논리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논리력을 쓸 때는 이렇게 뭐 함수명 지을 때 아니면 뭐 함수를 쓸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걸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런 함수 같은 거 작성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할 거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웹 디자이너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웹 디자이너 뭐 웹 퍼블리셔가 아니라 프론트엔드잖아요. 나중에 뭐 DB 같은 것도 할 텐데 그리고 리액트도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리액트라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차라리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코드펜 하나 새로 열어보세요. 코드펜. 새로 열어보신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열어드릴게요. 오늘 할 것들 하나 열어주시고 그냥 다음 수업 페이지 새로 붙여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시작 해가지고 개념 뭐 그냥 이런 거 써놨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개념 한번 열어보실게요. 그냥 뭐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된다 이거요. 자, 얘 하나 열어놓고 이제 새 코드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면은 딱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쵸? HTML과 CSS, JS가 아마 보기 좋게 이렇게 칸을 정렬하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잡고 맨 위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얘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맨 아래 보시면 여러분 콘솔이라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콘솔 있죠? 이거 여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맨 위로 잡아 끌어올리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시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이 있겠죠. 그쵸? 뭐 기억을 입력한다던가 니은을 입력한다던가 A, B 이런 거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저는 A라고 쓴 거랑 B라고 쓴 거를 다시 우리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뭐 여기도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요.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얘가 우리한테 제가 입력한 걸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래밍도 똑같이 우리가 입력한 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출력문을 써야 됩니다. 출력문. 말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출력 문장. 그런 거예요. 출력하는 문장. 그 문법이 뭐냐면 바로 console.log입니다. 여기에다가 안녕이라고 써줄게요. 안녕.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 얘는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오나요? 잘 나오시죠? 자, 보통 콘솔 창에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 로그 남기겠다. 뭐를? 이런 문구를. 그래서 콘솔 창 보면은 이렇게 문구가 남깁니다. 그리고 아마 F12에서 여기 콘솔 창을 봐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근데 요거는 잘 안 쓰고 나중에 쓸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콘솔 창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다 지우고 안 좀 쉬고 0 그 다음 좀 쉬고 4세 쉬고 요 쉬고 여러분도 한번 조금씩 쉬었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코드펜이 여러분이 한번 건들 때마다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로 입력하는데 내가 타자가 만약 느려요. 그럼 이게 치는 동안에 이렇게 실행이 돼버립니다. 로그가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처음에 썼던 거, 중간부터 이렇게 썼던 거, 과정들 같은 거요. 근데 나는 이게 싫다. 그냥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이 문장만 보고 싶다 하시면 콘솔 clear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콘솔 clear 이렇게. 근데 콘솔 clear 그러니까 클리어가 이렇게 청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클리어가 이제 지우는 건데 당연히 쓰고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래서 뭐다? 순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Alt하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Alt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 이렇게. 그러면 기존 거는 지우고 깔끔하게 여기 있는 것들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까처럼 안, 영 해도 이제 잠깐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남는 이유는 얘가 기존의 로그들을 다 지웠기 때문에 그래요.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안녕 1, 안녕 2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옆에 보시면 1, 2, 3 이렇게 있고요. 안녕 1, 2를 썼는데 안녕 1, 2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실행 순서를 얘기합니다. 실행 순서 의미예요. 그 말은 즉슨 절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클리어가요. 제일 먼저 실행되고 안녕 1, 안녕 2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클리어가 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안녕을 출력하는 거고 이 1이 출력되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제 또 나중에 안녕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 클리어라는 게 실행되는데 5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 로그들은 5초 뒤에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줄이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이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안녕 1, 2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 안녕하세요를 한번 10번 써보세요. 10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0줄. 안녕하세요를 이제 10번 써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이거를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뭐 이것도 10번 쓰는 거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10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사이에 줄바꿈을 좀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그 줄바꿈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엔터 같은 건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역슬래시 n을 쓰시면 되는데 자, 우리 왜 지우는 키 있죠?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밑에 보시면 약간 $1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Shift를 누르고 쓰면은 세워지고요. 그 다음 그냥 쓰면은 역슬래시가 돼요. 요게 슬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n까지 붙이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여기다 중간에 하나 역슬래시 n 써줬죠. 그랬더니 뭐가 된다? 줄바꿈이 된다. 나머지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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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아마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그하고 자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그냥 이거 10줄 복사하면 되겠죠? 네, 5, 6, 7, 8, 9, 10 이렇게 하셨어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div가 있고요. div 그 다음 CSS에도 div가 있고 여기도 div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알진 못하지만 자 div HTML에서 i 스타일로 그냥 박제를 해놨죠. 컬러 그린이다 라고요. 그 다음 CSS에서는요 컬러를 블루라고 해놓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div라는 게 보이고 스타일이라는 게 보이고 컬러가 레드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익숙한 것들이 조금 보이죠. div의 스타일 중에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div를 죄다 검색해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겼죠? 그쵸, 자바스크립트가 이겼죠. 그럼 우선순위는 누가 높다? 자바스크립트가 더 높습니다. 이게 왜 높은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저는 화면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해줄게요. 물론 F12 눌러도 돼요. 그럼 보시면요. 자, 잘 보시면 제가 HTML에 이 그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div의 HTML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분명히 div가 깨끗하거든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검사해서 보니까 스타일의 컬러를 레드로 박제를 해놨죠. 그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들어있고 컬러를 레드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거를 inline CSS라고 하는데 이게 적혀있으면은 어떤 CSS와 아까 와도 이게 이깁니다. 얘가 이겨요. 자바스크립트가 항상 이기는 이유는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무식하게도 그냥 아예 일단 박제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CSS가 이렇게 덤벼들어도 얘가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런 게 있어요. 아무리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박제를 해놨다고 해도 나는 이 CSS에 있는 거를 나 이게 무조건 적용시켜야겠다 라고 하시면요. 이 뒤에다가 important 라고 적어주시면 얘가 이깁니다. important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멸망해도 요거를 적용시킬 거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내 거. 이게 급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는요.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JS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파란색으로 되죠? 이제 다시 HTML에 이거 끄고 HTML에 아까처럼 스타일에 컬러를 그린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린이 이긴다? 그냥 아예 박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CSS가 작동을 한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폰트 사이즈는 작동해도 이 컬러는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아까처럼 레드라고 쓰면은 뭐다? 그래도 레드가 이기죠. 그쵸? 분명 스타일 컬러는 그린이었는데 또 검사를 해보면요. 이 레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CSS도 이기고 HTML도 그냥 이겨버린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분명 그린인데 여기는 레드라고 써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그 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CSS를 이깁니다. 뭐 항상은 아니더라도 아까 그 important처럼요. 아무튼 웬만하면 이제 이게 이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이해는 해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바스크립트랑 CSS랑 서로 대립을 했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컬러를 요걸로 하고 요거죠. 그 다음 CSS는 컬러를 요걸로 하겠다. 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뭐 물론 얘가 이겼지만 근데 요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요.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HTML은 뭐다? 배우예요. 배우. CSS는 스타일리스트. 자바스크립트는 감독. 자, 감독이 스타일리스트랑 막 색깔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자, 보시면요. 지금 div에 클래스 A가 있습니다. 그쵸? A가 있어요. 그러면 div.a, div.b 이렇게 있었을 때 당연히 얘가 작동을 해야겠죠. 그쵸? 근데 분명 A에서는요. 컬러를 레드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작동됐죠? B가 작동이 돼버렸죠. 그쵸? 아니었으면 이거 분명 div에 클래스 A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파란색이 된 거 보니까 얘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게 자세히는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remove는 지우고 다음 add는 추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a 지우고 b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하세요. 얘는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 HTML에 대해서 클래스 A를 지우고 B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가 작동이 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게 좋아요. 자바스크립트가 CSS의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면 안 되고 그냥 클래스 리스트에서 뭐 지우고 아니면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너 클래스 들어가, 너 빠져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딱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하면서 자세히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약간 개요 같은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아직 요거 가지고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새 코드펜을 자 하나 여시고요. 이런 거 뭔가 남아있다 로그들이 하면은 여기 클리어 있거든요. 위쪽에 콘솔 옆에 클리어 눌러주면 이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제가 바라고 하고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한테 제가 5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 안 따라줘야 됩니다. 10. 자,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자, 미지수 x를 정의합니다. 이건 하나 놔둘게요. 이쪽은 미지수 x를 정의를 해요. 다 x라고 했죠? 그 다음 x를 5라고 하고 콘솔에다 10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안녕이라 쓰면요? 안녕 나오겠죠? 근데 안 감싸면요? 오류 납니다. 문장은요 여러분 무조건 감싸야 돼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같은 경우는 문장을 안 감싸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달라요. 얘는 정말 문장 1, 0이 되는 거고 얘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숫자는 안 감싸도 돼요. 숫자만. 근데 뭐다? 문장은 무조건 감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를 좀 가릴까요? 자, 이게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보면은 15 나옵니다. 15. 그쵸? 제가 지금 미지수 x를 정의를 한 거예요. 미지수 x. 그리고 x에다가 5를 넣었고요. 콘솔 로그에다가는 10 플러스 5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15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우리 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x를 씁니다.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오죠? 화면에 뭐라고 나오죠? 그쵸? 20. 20.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10 플러스 5 플러스 x 했을 때 이 x를 그대로 x 자체로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5라고 생각하셨나요? 그쵸? 이게 10, 5, x가 아니었죠? 그쵸? 그게 아니라 20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이 x를 5라고
봤다는 거고 실제로 O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으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봤더니 15 안녕이라고 나오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미지수라고 칭하긴 했는데 이 바라고 하고 x 이게 뭐냐면요. x라는 어떤 저장 공간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저장 공간 만든 거에다 나는 이러한 값을 넣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뜻하는 이거는요. 보통 뭐 A와 B가 같다.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같다가 아닙니다. 이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값을 넣겠다. 그거예요. 그거.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제가 x에다가 지금 안녕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넣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x를 출력했을 때 여러분은 이 값을 x 자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안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안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맞춰보세요. 자,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x가 나옵니다. 왜? 그쵸, 맞아요. 쌍따옴표에 감쌌잖아요. 쌍따옴표에 감싼 거는 우리가 뭘 쓰던 정말 그대로 나와요. 요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x라고 써도 x가 나온 이유가 그냥 이거 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왜 여기다 안녕하세요 쓰니까 안녕하세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쵸?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 그대로.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왜? 우리가 x라는 공간에다가 안녕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쌍따옴표 안 붙어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긴 하죠? 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제가 y에다가 하세요를 넣어볼게요. 참고로 조금 다르죠? 뭔가 마찬가지로 자 얘도 y라는 공간에다가 하세요라는 값을 넣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모양이 다르죠? 얘는 미리 공간을 만들어 두고 나중에 그 공간에다 값을 넣은 방면에 얘는 만들자마자 값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결과적으로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미지수 x, 미지수 y를 우리 프로그래밍 상에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리고 얘는 이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y는 태어나자마자 하세요라는 값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x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안녕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x 플러스 y랍니다. 이게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근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x는요 안녕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y는 하세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문장 더하기 문장이 가능할까요?
뭐 숫자 더하기 숫자는 가능하죠.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장 더하기 문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문장 더하기 문장이 문장 더하기 문장이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문장과 문장 더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여기선 되냐? 그냥 대충 눈치껏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 거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안녕 반가워 라고 해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나오죠? 그쵸? 아직 안녕하세요 그대로 나오죠. 왜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행됐다 갑자기 뭐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잘 보면요. 자, 처음에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이렇게 실행되겠죠? 근데 여기서 x에다가 안녕을 넣고 y에다가 하세요를 넣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y를 바꿨어요. 이 말은 즉슨 뭐다? 자, 여러분 변수의 값은요.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바꿨는데 반가워가 아니라 하세요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반가워라고 바꾸기 전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하세요가 나온 거고 만약에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다음 값을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출력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녕 반가워가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써볼게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죠. 이런 게 가능해요. 콘솔 로그 해서 안녕 플러스 하세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거 문장 더하기 문장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장 더하기 숫자는 어떨까요? 보니까 가능은 한 것 같죠? 오류 없는 거 보니까. 그쵸?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숫자를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이 안녕을 뭘로 대입하죠? 뭐 98? 72? 안 되겠죠?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10을요, 문장으로 바꾸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냐? 여기다 이거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얘는요, 10이 아니라 1, 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0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숫자가 되는 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문장화가 될게. 라고 해서 이 숫자가 문장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x를 정의를 합니다. 잠깐 저거 접어두고 x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x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플러스 x 라고 하면은 여기서 undefined라고 뜨죠. undefined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 출력을 합니다. 깜빡하고 값을 안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undefined 뜨면서 이런 값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undefined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x라고 썼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x의 값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여러분이 값은 이렇게 쓸 거면은 까먹지 않고 꼭 넣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을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가 x한테 5라고 두고요. 여러분 y한테 10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x는 5라고 나오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y도 보면은 뭐 10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요 x의 값을요 10이라고 하고 y의 값을 5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값을.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방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한 가지는 이제 그거예요. 한 가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값을 바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조건 없이, 근데 두 번째는 숫자,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무 조건 없이 푸는 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냥 이게 사실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 조건 없이 바꾸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x의 값을 뭘로 바꾸고 10으로 바꾸고 y의 값을 5로 바꾸면 사실 끝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죠?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이 조금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데 숫자, 사칙 연산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x는 뭐 지금 10이고 y는 5다. 이런 게 안 된대요. 왜냐? 숫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x 이런 것도 안 돼요. 사칙 연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5 플러스 5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변수. 왜 그래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은 숫자와 사칙 연산을 쓰지 않고서 이 값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원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컵이라고 볼게요. 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라가 담겨 있고요. 다음 하나는 이제 사이다가 담겨 있어요. 물론 콜라랑 사이다가 이런 색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색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컵에 있는 용액을 둘이 바꾸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선은 뭐 얘를 여기로 옮기던가 아니면 얘를 여기로 옮기던가 하려면은 둘 중 하나는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콜라를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여기로 옮겨요. 그리고 버린 콜라를 다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미 버려졌는데? 이미 없어졌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용액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컵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예비용 컵이에요, 예비용 컵. 이거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콜라를 여기다 담아놔요.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이제 여기다 담아요. 그리고 나서 콜라를 여기다 담으면 사실 끝나죠. 그러면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바 하고 x z 한 다음에 값을 하나 담아 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10이라고 해버리면은 당연히 숫자가 쓰이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10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뭐가 있을까요? 그쵸, y죠. 여기 위에서 보면요, y가 있죠. y를 잠깐 담아 놓는 거예요. 물론 x를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튼 둘 중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위에 있는 x를 담아 볼게요. 그냥 자, x. 이제 잘 보세요. 얘가 없다고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변수끼리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x 값은 뭐죠? 5. 이때 y 값은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y는 뭐죠? 그쵸, 10이에요. 10.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는요, x는 10이다 라고 봐야 돼요. x에 이제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y의 값도 바꾸려고 해요. 근데 x는 값이 뭐죠? 5일까요? 10일까요? 그쵸, 10이 됩니다. 왜냐? 요때까지만 해도 x의 값이 5라고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x의 값을 1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둘 다 10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컵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잠깐 x의 값을 보관해놓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봤을 때 z는 지금 뭐가 들어있죠? z는 5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x는 이제 뭘로 바뀌죠? y 10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의 값을 5로만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는 과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을 바꾸기 전에 한번 백업을 시켜 놓는 거예요. 백업. 그러면 이 z가 x의 값을 뺏어가냐? 그게 아닙니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새겨 넣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변수는요, 오직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만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뭐냐? 다 값이에요, 값.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눈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자잖아요.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이거를 x 그 자체, y 그 자체로 보면 안 되고 얘는 5로 봐야 되고 얘는 10으로 봐야 되고 얘는 5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z는 왜 5냐? x가 5니까 얘도 5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거? 자, 이제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변수는 얘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이다. 나머지는 값이다. 우측 또는 다른 곳에 있을 땐 무조건 값으로 봐야 됩니다. 값.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자, 여러분, 변수인가요? 아, 이렇게 또 봐야겠다. x는 15.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이거 변수인가요? 그쵸. 값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변수인가요?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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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직 좌측에만 있을 때, 뭐 간단하잖아요. 좌측에만 있을 때 변수예요. 우측 또는 다른 곳에 있을 땐 무조건 그 값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출력했을 때 15가 나오는 이유도 이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 이 프로그래머 눈에는 이게 x 자체가 아니라 15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건 꼭 외우세요. 좌측에만 있을 때 변수다. 이거. 그리고 우측 또는 다른 곳에 있을 땐 값이다. 무조건 값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얘도 좌측이니까 변수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그냥 x 플러스 y 했으니까 그냥 30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력문과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